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긴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영화 배우 윤정희 씨, 또 카카오 의장이죠. 김범수 의장의 그 기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황희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도 많지만 도대체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격마저 되지 않는 사람, 자질마저 되지 않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도 임명을 아마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야당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기 때문에 참 얘기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장관의 거의 상당수가 소위 노무현 정부 때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수석 시절이나 비서실장 시절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만을 찾으니까 그 사람들만을 자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사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니 우리 편이라고 꼭 쓰지 못할 법은 없죠. 같이 장차관이나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자격과 자질이 되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청와대에 옛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만으로 인재풀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화배우 윤정희와 카카오 의장 김범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아침에는 좀 했으면 합니다. 영화배우 윤정희 씨는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배우였죠. 저는 사실은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릴 때 윤정희 씨 영화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어렴풋이. 그 누나들이나 형들과 같이 한번 봤던 이런 기억은 있는데, 저는 사실 윤정희 세대라기보다는 정윤희 세대, 정윤희 씨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냥 아주 예쁘다, 예뻤던 영화 배우다, 유명한 그렇게만 느끼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윤정희 씨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이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게 되면서 윤정희 씨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정희 씨의 동생들입니다. 국내에 있는 동생들이 윤정희 씨가 지금 알츠하이머나 이 당뇨를 앓아서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 잘 이렇게 노년을 잘 치료나 이런 걸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 동생들이 윤정희 씨와 같이 생활하면서 잘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에 프랑스 법정에서 그 윤정희 씨 남편 피아니스트 백근우 씨 남편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그 딸과 같이 있게 되게 그렇게 법적 결정이 났는데 프랑스 법정에서 그게 좀 불만이다라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것. 이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의 경우에도 후견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3년에 성년 후견인 제도가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던 거죠. 이 윤정희 씨 가족 간의 이 갈등 부분은 또 피아니스트 남편인 백근우 씨는 동생들이 주장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또 반박글도 냈고 다툼이 있습니다. 보면 과거부터 우리나라에도 이런 다툼들이 있죠. 가족 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치매라고 쉽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치매에 걸렸을 경우에 또 이 후견인 제도가 주로 이야기되는 게 이제 재산이 좀 있는 경우입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또 이런 논란들도 거의 별로 없고요. 이제 재산이 좀 있는데 치매에 걸렸을 경우에 가족들끼리 이제 재산의 다툼, 또 그 치매에 걸린 어른을 어떻게 모실 거냐 가지고 형제 간에도 다툼이 있고 이런 경우죠. 지금 윤정희 씨 경우에도 지난해 말에 프랑스 법원에서 이 후견인 제도에 대한 다툼이 있었어요. 이 동생들과. 그래서 프랑스 법원에서 지금 잘 보호되고 있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이제 동생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국내에 있는 동생들은 또 청와대 청원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남의 가족 간의 문제를 우리가 자세히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적합하지도 않고 또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국내에 동생들 생각은 이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국내에서 더 잘 모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윤정희 씨 가족, 그 남편이나 딸 입장에서는 프랑스에서 직접 백근우 씨가 그동안은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더 같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간병인이나 이렇게 동원을 해서 딸 집 옆에 이렇게 구해서 윤정희 씨를 치료도 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윤정희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추억으로 남아 있죠. 윤정희 씨가 이렇게 뭐 가족들의 잘 보살핌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도 지금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가령 재산이 어느 정도 조금 있는 경우에 연세가 들어서 이렇게 치매가 걸리면 우리 지금 국내의 치매 인구도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도 연 7천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제도를 많이들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재산상의 다툼의 갈등의 여지도 아주 줄어들게 되고 또 치매를 앓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가시기까지 그 재산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죠. 김범수 의장. 김범수 의장이 자기 재산의 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물론 뭐 당장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겠다. 근데 김범수 의장이 뭐 아시다시피 지금 IT 업계에서 1세대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니까 10조가 좀 넘는다고 그래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주식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얻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런 대표적인 업체로 꼽히죠. 반을 내놓겠다 하니까 5조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겠다. 아마 국내에서 가장 통 큰 기부였다. 그동안 5조 원의 규모의 이런 기부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성한 충격도 주고 또 김범수 의장이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기부를 이야기를 해서 한 저희는 뭐냐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김범수 의장이 자기 재산을 상당 부분 기부하겠다는 생각, 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제 기업도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이익 공유제라고 하죠. 이 코로나로 이익을 얻은 오히려 돈을 벌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공유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집권 여당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게 구체화되면서 그런 것도 배경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결정을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려해서 이렇게 기부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 물론 기부를 한 이 행위 자체는 그런 다른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조금이라도 폄하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부는 정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가장 아름다운 의미 있는 그런 행동으로 꼽히죠. 기부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한 10년이 조금 넘은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많은 세금 부분, 탈세 부분,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조사가 많이 일어나면서 대기업들이 릴레이로 기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탈세 부분으로 이 재판을 받는 이런 대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뭐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 다 뭐 몇천억씩 기부를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로 기억을 합니다. 현대가의 그 정몽준 의원이 정치를 하셨죠. 현대중공업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그 재산 등록을 하면 조 단위였습니다. 뭐 보통 뭐 4조, 5조 재산이 이 정도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정몽준 의원이었죠. 정몽준 의원도 뭐 2천억을 기부를 한다. 그 다음 뭐 몇천억, 뭐 조에 가까운, 1조에 가까운 삼성이나 다른 또 현대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기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때 정몽준 의원과 운동을 하고 모욕을 같이 하면서 목욕탕에서 제가 농담으로
2천억 원 뭐 좀 작지 않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럼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크게 하시죠라고 제가 농담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좀 언짢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렇게 재벌가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돈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 뭐 두 번째, 이 기자들이 좀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는 묻는 사람이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를 만나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자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는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소위 간을 키워준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도 지가 묻고 싶은 걸 질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축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결례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좀 있었지 않겠나, 좀 미안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뭐 다른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니고요. 아주 가볍게 뭐 이렇게 또 남자들끼리 모욕하는 자리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 다른 회장들의 기부 금액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부가 이렇게 기분 좋아서 뭐 정말 아무 그거 없이 기부를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부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IT 업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T 업계는 사실은 굉장한 아이디어로 굉장히 또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이게 구조 자체가 IT로 성공을 하게 되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격상 굉장히 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책임도 많이 거론되기도 하죠. 이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뭐 상속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좀 뭐 무리를 빚었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겸사겸사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해서 아마 기부를 결정한 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 통 큰 이 기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박수를 쳐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생명력을 얻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많이 벌어서 많이 기부하는 것은 정말 뭐 최고의 자본주의의 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오래전에 이 양반은 기업에서는 손을 떼고 이제 뭐 전염병 이런 데 기부를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해온 결과 이번 코로나 백신 개발에 빌 게이츠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본주의에서는 필요하다. 또 뭐 이게 미국에서는 뭐 박애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이 박애, 인류애라는 것과 이 자본주의는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죠. 배타적인 것이고, 그걸 결합한 박애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김범수 의장이 이런 결정을 한 데는, 김범수 의장이 오래 전부터 이 시인이자 뭐 사상가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에머슨의 시가 많이 인용이 되곤 합니다. 김범수 의장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하는데, 이 무엇이 성공인가 하는 에머슨 시인의 그 시, 뭐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떠나는 것이 성공이다. 김범수 회장이 이 시를 많이 인용을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익 공유제가 나쁜, 잘못된 의미가 아니라면, 좋은 의미라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세, 상인, 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반면에 이익을 많이 얻은 이런 기업도 있다면 그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한다는 의미는 뭐 전혀 그건 나쁜 의미가 아니죠. 이제 거기에 정치적인 나쁜 의도가 깔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가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 한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기부는 언제나 박수받아서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 시인인 에머슨의 이 시인은 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성공인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게 세상을 만들고 떠나는 것. 좋은 표현이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시 구절이 자신이 이곳에 한때 살았음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성공 아니냐. 참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